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소우 X입니다. 벌써 시리즈 10번째 작품인데 이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소우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살인 게임입니다. 이 영화 10번째 소우지만 내용상 시기는 소우 1편이 지난 며칠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우 2라고 봐도 무방하죠.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크레이머, 일명 직소는 치료를 위해서 멕시코로 떠나는데요. 잠시 멈췄던 직소의 살인 게임 역시 다시 시작됩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존 크레이머. The cancer is still spreading. I'm afraid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There is one person who might be able to help. 암 전문 의료진의 새로운 치료법에 You're in very good hands with us. After that, what happens then? Your whole life happens then.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도 잠시. Never removed.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존은 직소의 게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It's time to play a game. 존을 속였던 사람들은 납치돼 모두 한 공간에 모이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자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요. Place a big enough piece of your cerebral tissue into the glass enzyme tank. This will save your life. The only thing I have not provided. 직소는 사기꾼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잔혹한 게임에 주저하는 순간 죽음과 This 가까워집니다. is not retribution. It's a reawakening. The choice is yours. 네, 소우 X는 미국에서 지난 9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시리즈 최고의 속편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영화 평론 사이트죠. 로튼토마토에서는 소우 시리즈 최초로 프레시 마크를 얻었고요. 관객들의 평가인 팝콘 지수 역시 91%를 기록하면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이 호평은 바로 흥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 세계 수익이 1억 7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서 소우 1편의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9개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좀 다릅니다. 서울의 봄이 20일 넘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의 휴가, 나폴레옹, 괴물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소우 X가 국내에서 얼마나 힘을 낼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한때 팬들에게 버림받았던 소우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호평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초심 소우입니다. 이 소우 시리즈는 한동안 게임 방식이 단순히 반복되기만 하고 잔인한 장면만 계속돼서 후속을 위한 후속이다, 또 단순한 고어쇼다 이런 호평을 받았는데요. 직소인 존 크레이머가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서 초심도 되찾고 또 시리즈의 소생 가능성까지 보여줬습니다. 정교하고 참신한 살인 트랩, 또 치밀한 심리전, 여기에 상상 이상의 반전까지. 국내에서 2005년 개봉한 소우는 개봉 당시부터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대사는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했고요. 자전거를 탄 빌리 인형은 한동안 할로윈 파티를 휩쓸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서사는 사라지고 잔인함만 반복적으로 남아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더는 소우 시리즈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다시 돌아온 소우 X, 초심을 되찾았고 시리즈의 소생 가능성까지 보여줬습니다. 우선 존 크레이머를 연기하는 토빈 벨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You should know that more than anyone. I still don't know exactly how they came to him, but I just know that thank God they did, because he's such a big part of the longevity of this franchise, because he fills everything out. And the script
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존 크레이머, 그러니까 직소가 게임 현장에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직접 지휘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단순히 잔인한 살인 게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계자인 직소의 감정들이 함께 얽혀지면서 이 소울 시리즈가 보여주는 살인 게임 그 이면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I mean, Tobin Bell is the protagonist, is driving every scene of this movie. He's in the entire movie. He opens the movie. He opens the movie. He's in the movie longer than any other movie, and he closes the movie. You know, you can hide behind this moral code that you seem to have or you think you have, but you are the one that's designing these traps. You're the one that's pushing the buttons. And it really makes John have to do some soul searching in a way that I don't think we've seen as much of in some of the other films. 한층 더 깊은 공포를 끌어낸 소우 X를 만나봤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양회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우 시리즈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장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잔인하면서도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문 장치들이 실제로 예전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똑같은 고문 장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고문 장치들 그리고 또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고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인간들이 아주 다양한 고문 장치를 통해서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우선은 몇 가지를 그중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2단의 포크라는 고문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뭐 우선 뾰족한 게 있을 것 같죠. 네. 네, 이 실제로 이 날카로운 포크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착용자의 가슴 그리고 아래턱에 닿도록 단단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찔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뒤로 젖혀야 하는데 머리를 조금이라도 편한 상태로 숙이려고 하면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되는 장치인 거죠. 네, 다음에 보실 거는요. 나비나사라는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문도구라고 불렸는데요. 예. 가운데 나사에다가 이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 같은 걸 넣어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 도구를 개량을 해서 여러 개를 압박하게 만들기도 하거나 또 나사 끝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서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고문 장치 설명만 들어도 지금 손에 땀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공포 영화를 볼 때 되게 귀신 나오는 거 깜짝깜짝 놀라는 건 좀 보겠는데 이렇게 뭐 고문을 하거나 잔인한 건 더 못 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공포 영화 중에서도 유독 소우 시리즈처럼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고 네. 신체가 훼손되는 장면들이 많은 영화들을 따로 묶어서 고어 영화, 고어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고어라는 영어 단어가 뭐 피, 그다음에 선혈, 뭐 아니면은 아주 잔인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공포 장르 중에서도 잔인성이 높고 뭐 유혈이 낭자한 영화들을 이제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포 영화를 즐기는 분들 중에서도 네. 고어물은 못 보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반대로 고어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영화는 보지만 귀신처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래키는 영화는 못 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귀신은 그렇게 무섭지 않던데 저렇게 소우처럼 이제 괴롭히는 거 이런 잔인한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자, 근데 공포의 종류가 다양한데 누구는 견딜만 하고 뭐 누구는 절대 못 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우리가 공포 상황이라는 거를 맞닥뜨리게 되면 뇌가 이 공포 상황을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포, 뭐 나아가서 우리가 공포증, 포비아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살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 얼마나 예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뇌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공포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장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명령을 편도체에서 감지하고 내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공포 정보가 편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전전두엽이라는 뇌 공간에서도 갑니다. 여기서는 이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전전두엽은 방금 본 공포 상황이 실제 공포 상황인지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장난감 혹은 뭐 놀이기구와 같은 어떤 다른 가짜로 만들어진 공포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 정보를 편도체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전전두엽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해서 공포 상황이 있으면 전전두엽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편도체한테 가짜면 가짜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실제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문제는 이런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유독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특히나 이 불안장애나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정 공포를 가진 사람 혹은 어떤 특정의 장르에 대해서 공포를 더 느끼는 사람들은 뇌 속에서 편도체가 이제 괜찮아 저거 가짜야라고 보내는 전전두엽의 신호를 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거를 연결을 하지 못해서 위험하다는 신호만 계속 몸속에서 울리다 보니까 그런 특정 공포들을 더 느끼거나 보지 못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공포 영화 볼 때 뭐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런 말도 있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손에 땀이 나는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앞서 공포를 이 편도체에서 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전두엽이 뭐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그 정보를 받기 전에 편도체도 편도체 나름대로 네. 처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선 판단을 해서 대뇌 피질과 함께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자율신경계에 바로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네. 뭐냐면 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몸에 털이 곤두서서 소름이 네. 돋거나 혹은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동공이 커지거나 이런 아주 이제 교감신경이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볼 때는 몸은 움직이지 않고 뇌의 신호에 의해서 몸 안에 있는 어떤 활동들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땀이 났다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그 땀이 식으면서 시원함 혹은 오싹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자, 근데 조금 전에 편도체가 공포를 이제 느끼는 조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편도체에 어떤 자극을 주면 공포감을 더 느끼게 한다거나 공포감을 좀 무뎌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포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뇌에다가 빛을 쬐어서 이제 편도체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요. 공포 기억을 바꾸거나 없애기 위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연구는 대부분 이제 공포가 굉장히 강한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고 공포 자체를 없앤다기보단 공포로 인한 어떤 다른 이제 장애 그리고 공포에 관련된 기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의 연구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영화 소우 X와 함께 공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포하면 좀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색다른 겨울 공포 한번 느끼러 가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